부모가 꼭 알아야 할 고등학교의 현실. 30분 낭독용 약 2만 자. 프롤로그. 고등학교 앞에 선 부모의 마음.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느새 아이는 고등학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부모는 말합니다. 이제 다 컸네. 하지만 사실 고등학생이 된 아이보다 더 불안한 사람은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이 세 글자는 부모에게 기대와 걱정, 불안과 희망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대학, 성적, 진로, 친구, 미래.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부모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마음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은 고등학교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는 아이 곁에서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고등학교는 인생의 첫 경쟁 사회입니다. 아이에게 고등학교는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처음으로 사회의 구조를 몸으로 느끼는 공간입니다. 성적표 하나로 줄 세워지고 등수로 불리며 비교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라는 말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은 아이를 어른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뒤처진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일까?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아이는 그 숫자를 자기 존재와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부모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2장. 부모가 모르는 아이들의 진짜 하루. 부모가 아는 아이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공부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 하지만 아이의 진짜 하루는 다릅니다. 교실에서 친구의 한마디에 상처받고 아무렇지 않은 척 웃습니다. 시험지를 받는 순간 손이 떨리고 점수를 확인하며 스스로를 미워합니다. 친구의 성적을 들으며 비교당하는 자신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이는 말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말이 돌아올까봐,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러니라는 말을 들을까봐 입을 닫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사이 아이는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꼭 건강하지만은 않습니다. 3장. 성적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 많은 부모가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무너져서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공부가 중요하다는 걸. 대학이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더 힘듭니다. 해야 하는데 안 되는 자신이 부끄럽고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는 현실이 괴롭습니다. 이때 부모의 말 한마디는 칼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부족한 사람이다. 괜찮다, 다시 해보자. 이 말은 아이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실패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울립니다. 4장. 비교는 가장 쉬운 폭력입니다. 누구는 몇 등인데 옆집 애는 벌써 정했대. 비교는 동기부여라고 믿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비교는 존재의 부정으로 다가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집니다. 나는 항상 누군가보다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비교를 멈추는 순간 아이는 비로소 자기 속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5장. 고등학생은 아직 아이입니다. 키는 컸고 말투도 어른 같지만 고등학생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감정 조절이 서툴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이제 다 컸잖아라는 말은 책임만 주고 보호는 거두는 말이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른이 되기를 바라지만 어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일 뿐입니다. 6장. 진로는 빨리 정할수록 좋은 걸까요?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을 결정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문과냐 이과냐 어떤 대학이냐 어떤 직업이냐. 하지만 부모 세대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아이가 진로를 바꾸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탐색입니다. 방황은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일부입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함께 견뎌주는 것입니다. 7장. 부모의 불안이 아이에게 전염될 때. 부모의 불안은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한숨, 표정, 말투 속에 묻어납니다. 너 걱정돼서 그래.
라는 말 뒤에는 종종 내가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부모입니다. 8장 고등학교 3년 부모의 진짜 역할. 부모는 감독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실패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돌아올 집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집이 바로 부모의 품입니다. 에필로그 성적표보다 오래 남는 것. 고등학교가 끝나면 성적표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부모의 태도는 아이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도 너는 괜찮다. 이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고등학교는 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받은 사랑과 상처는 오래갑니다. 오늘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적이 어떻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